동네 조기 축구에서도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현재 대표팀이 과연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은 후반전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골 결정력에 대해 실망을 토로하며 저 선수가 도대체 누구냐며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팬들은 후반전에 그렇게 많은 찬스를 날려먹은 골 결정력은 진짜 답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후반전 완벽한 노마크에서 골을 못 넣은 저 선수가 도대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동의하는 몇몇 팬들 역시 고화질로 된 영상을 확대해도 마블링이 잔뜩 들어간 거지 같은 국대 유니폼 때문에 등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골을 넣지 못한 저 선수가 누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팬들 입장에서는 골을 넣지 못한 저 선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선수를 찍어서 범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왜 저 많은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선수들이 못한 게 아니라 경기 외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력이 좋지 못했다고 언급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덧붙여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 요소가 사라져 대승의 기운이 엿보인다고 더욱 엉뚱해 보이는 주장을 해 팬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 외적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YT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 패배에 이어 태국전 무승부는 국내 수많은 축구 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수십 계단 아래인 동남아 팀들조차 압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많은 축구 팬들은 적잖이 실망한 상황입니다. 전반 42분경 손흥민의 미친 골 결정력으로 1대 0으로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태국을 제물로 3점 이상의 대승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6만여 관중의 함성으로 현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들어 태국이 선수 한 명을 교체하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한국의 빈틈을 공략해 1대1 동점을 만들면서 이날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반전 초반 15분까지 태국이 한국을 매우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우왕좌왕하면서 탈압박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축구팬들은 클린스만이 한국 축구를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고 한탄을 하면서 적어도 벤투 때는 후방에서 저런 압박을 당할 때 공을 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빌드업 패턴을 하지 않아 4년간 쌓은 자산을 다 날려버린 축협이 무능해 더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대1 상황이 되자 태국은 원정 경기에서 동점 무승부를 노리고 승점 1점을 가져갈 요량으로 거의 모든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로 교체 10명 전원이 수비를 하며 위로 올라오지 않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구사합니다. 후반전에 한국은 이강인과 이명재, 조규성 등을 투입해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데 결정적 찬스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금씩 조준이 벗어나면서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팀 전체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 후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규는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바람에 골이 되지 못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팬들이 흘려들었지만 백승호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잔디 상태가 아쉬웠다고 말해 경기력에 잔디 상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짐작이지만 전반전 태국 진영 쪽 잔디가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며 골이 모두 오른쪽 진영에서 터졌는데 자세히 보면 후반전 태국 진영에서 한국이 공격할 때 공이 흐르는 것을 보면 통통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슛을 할 때를 느린 화면으로 보면 공이 통통 튄다는 느낌이 없는데 유독 후반전 들어 공이 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영이 후반전에 슈팅을 하는 장면이다 뒤에서 클로즈업한 모습을 보면 공이 미세하게 통통 튀는데 이렇게 되면 슛을 할 때 약간씩 빗맞기 때문에 공이 뜨게 되거나 회전을 걸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해서 제대로 조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승호가 찬스를 맞이해서 슛을 할 때도 약간 벗어나는데 공이 통통 튀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두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말이고 대표팀 전체가 후반전 태국 진영에서 슛을 할 때 공이 통통 튀기 때문에 슛이 엉망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젠 경기력이 좋지 않은 걸 숨기느라 잔디 탓을 한 거라면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가 있는데도 놓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반전 들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결정적 패스를 넣어주고 이것을 손흥민이 골문으로 몰고 들어가며 컵백을 주는데 완벽한 노마크가 있는데 이것을 못 넣는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 손흥민이 공을 주는데 공이 통통 튀면서 온다. 문전에서는 간발의 차이가 골을 결정하는데 살짝 빗맞으면서 골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라운드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계 화면에서는 이 선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각도에서 보면 황인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선홍 임시 감독 역시 발을 하루밖에 맞추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면 모든 것이 다 핑계가 된다. 잔디 상태가 고르지 않았으나 그건 역시 지면 핑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더욱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국내 다수의 매체들은 태국과의 원정 경기를 집중 조명하면서 훈련하는 대표팀 모습을 스케치하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코칭 스텝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경기를 치르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의 잔디 상태를 점검했는데 의외로 잔디 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연습하는 윈드밀 풋볼 클럽도 잔디 상태가 양탄자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보도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국가대표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면 다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중차대한 국가대항전을 치르는 경기장 잔디 상태가 월드컵까지 한 나라 치고는 매우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라운드 사정이 이렇게 엉망이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외적인 요소에 너무 집중을 하면 경기에 질 때마다 그것을 핑계 삼게 되고 점점 자기 합리화에 빠져 좋은 경기력과 요원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손흥민이 경기 전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자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라는 다소 엉뚱한 말을 한 것은 경기외적인 요소를 핑계 삼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페인의 요인으로 25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골 결정력으로 꼽힌다. 빅찬 스미스도 무려 5회에 달했다. 해결사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황선홍호의 첫 경기였던 만큼 수비 조직력도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경기 외부 요인으로 인해 선수들이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란 평도 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3점 이상의 승리를 했을 때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서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축구협회가 멍청한 선택으로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하여 한국 대표팀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파 랭킹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에 80계단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태국을 너무나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분노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6일 밤에 열리는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팬들은 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국가대표팀의 자신감과 응원을 더욱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은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함께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